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독학사 마케팅 원론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배노재 소장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괄호원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은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두 번째, 이들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들에 관한 무엇을 제공해요? 자, 제품 만들고 아무리 가격을 잘 정해놔도 사람들이 이 제품이 뭔지 모르면 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뭔가를 알리는 부분이에요.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쪽이겠죠. 그 다음 이를 배포하여, 이건 유통 얘기겠죠. 그 다음 B를 통해 혜택을 준대요. 자,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아무리 가격을 잘 매겨도, 아무리 유통을 잘해도 결국 사고 팔지 않으면 혜택이 생기지 않습니다. B는 사고 파는 얘기겠죠. 아마 교환이 아닐까요? 자, 1 정보 2 교환. 아하, 1번이 답이군요. 정답은 1. 두 번째 문제, 다음에 광고가 충족시켜주는 광고의 목표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콜라 시장에서는 펩시는 코카콜라와 지속적인 비교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자, 비교 광고가 뭐예요? 비교 광고는 내 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제품, 자, 까먹을만 하면 떠올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품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아니죠. 자, 광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존재를 알리기, 내 제품이 좋다고 알리기, 세 번째 까먹을만 하면 알리기.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 두 번째 설득하는 거, 세 번째는 상기시킨다고 해요. 자,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설득하는 거죠. 어디 볼까요? 있나 볼까요? 있네요. 설득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3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환경은 무엇이냐?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인 우버나 카풀 앱처럼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고 그 폐해가 시장 기능에 의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경우 정부는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규제, 레귤레이션. 규제는 뭐예요? 법이죠? 법. 자, 우리 거시 환경 중에 뭐가 있었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자연, 뭐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사회문화라는 건 우리 인구 통계, 나이, 아니면 무슨 뭐 노령화, 뭐 저출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자, 이런 게 바로 거시적 환경이죠. 정부의 규제도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규제, 법 이런 거. 규제, 법 이런 걸 우리가 법률적 환경이라고 하거나 또는 정치적 환경이라고 해요. 있나 볼까요? 있네요. 법률적 환경. 정답은 3. 법률적 환경 대신 정치적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최근 들어 마케팅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마케팅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마케팅 환경의 변화 추세를 보기 어려운 것은 1. 글로벌화 맞죠? 2. 기업의 윤리성 중요시되고 사회적 책임 중요시되고 맞죠? 세 번째, 디지털 시대의 도래. 뭐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죠. 그 다음 인구의 증가가 인구가 과거보다 더 증가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4번 아닌 것 같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마케팅의 새로운 추세로 옳지 않은 것은 기술의 발달로 이거 맞아요? 산업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나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산업 부분별로 뭐 장벽이 허물어지고 무슨 뭐 융합되고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왠지 아닌 것 같죠? 2번 봅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인터넷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맞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맞죠? 규제 완화 맞죠? 사람 융복합화 맞죠? 오히려 3번의 융복합화가 1번의 반대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괜히 아닌 것, 1번이 지금까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3번을 딱 봐도 알겠고요. 네 번째, 소비자의 정보 수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4번도 확실히 맞네요. 그러니까 제일 아닌 것 같은 게 1번이네요. 정답은 1. 원래 객관식 문제는요, 아주 정답, 아주 오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제일 답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 자, 코스 마케팅. 코스란 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부를 사실 코스란 말 그냥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코스가 뭐냐면 대의, 뭐 올바른 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스 마케팅은 뭐 대의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자선사업처럼 이렇게 공익적으로 올바른 일을 말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선사업이라는 거, 공익적으로 올바른 일, 결국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자, 뭐 이런 것과도 관련되고 환경이나 그런 것도 이제 되니까 우리 주변이 다 함께 잘 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뭘까요? 공생 마케팅. 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코스 마케팅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인터넷 마케팅 아니고 관계 마케팅도 꽤
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관계보다 더 큰, 사실 관계는 우리 주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큰 사회를 얘기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코스 마케팅이 어울리죠. 정답은 사회적 마케팅, 소사이어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셜이라고 하면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고 소사이어털 하면 좀 더 큰 사회를 이야기할 때 더 잘 쓰이죠. 이게 바로 사회적 마케팅.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을 때, 낮다는 얘기는 중요성이나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선발 브랜드가 취해야 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인적 판매? 인적 판매가 여기 왜 나와요? 관여도 낮은 제품, 콜라 이렇게 싼 제품인데 콜라를 영업사원이 파나요? 소비자한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참치캔 햇반 살 때 영업사원을 통해 사지 않잖아요. 자, 일단 인적 판매가 안 어울리네요. 그리고 선발 브랜드가 정보를 자주 제공할 필요 있나? 선발 브랜드는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1번이 여러모로 답이 아니네요. 아마 1번이 답일 겁니다. 2번 대량 광고를 통해 최초 상기 상표가 되도록 한다? 뭐 괜찮네요. 가급적 많은 소매상이 자기의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하면 뭐 잘 팔리겠네요.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잘 팔리겠죠. 타 브랜드로 옮겨가지도 않겠네요. 정답은 1. 8번 다음 중 가장 넓은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은, 가장 넓다는 얘기는 A, B, C, D 4개의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가 아니라 A, B, C, D 묶어서 한 번에 같이 하면 가장 넓은 표적 시장이 되겠네요. 즉 차별적과 비차별적 봅시다. 차별적이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잖아요. 비차별적은 A 따로가 아니고 A도 같이, B도 같이, C도 같이, D도 합쳐가지고 한다는 얘기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집중 더 아니죠. 마이크로 더 아니죠. 마이크로 마케팅은 한 명 1대1 마케팅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1. 자, 9. 최근 커피 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대요. A 커피 회사는 유명 바리스타를 내세워 커피 맛이 특별한 비싼 커피를 표방하여 과로로 성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편의점 커피숍은 가성비에 기반한 밑줄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1200원이다. 1000원이다. 싸다는 얘기네요. 앞에는 좀 고가 전략이겠네. 뒤에는 좀 저가 전략 같은데 아직 답을 모르죠. 보면 뭐 그렇네요. 커피 맛이 특별한 비싼 커피, 뭐 고급화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가로는 고급화 전략, 고가 전략. 두 번째는 약간 가성비 전략, 저가 전략인데 볼까요? 지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집중화 전략, 마이클 포터 얘기를 하고 있군요. 마이클 포터 세 가지 얘기했죠. 차별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과 또 하나 원가 절감 전략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걸로 봅시다. 자, 집중화 전략은 특정한 고객한테 돈 되는 특별한 고객한테 집중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집중하니까 이거 둘 다 아니에요. 자, 차별화 전략이 첫 번째 건가 보네. 차별화 전략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특별한 맛있는 커피, 이게 바로 차별화죠. 제품 우수성, 이게 차별화. 그러니까 앞에가 차별화예요. 뒤에는 가성비라고 했으니까 가성비 싸게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싸게 팔고도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를 절감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차별화, 뒤에는 원가 절감이 되겠네. 그렇죠? 비용이 원가죠. 자, 앞에 차별화, 뒤에 원가 전략. 원가 절감 전략. 비용 우위 전략 똑같은 말이네. 이가 답이군요.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사례의 전략에서 B사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1992년 A전자의 낙동강을 페놀 유출 사건 이후 A사 계열사 맥주의 경쟁 기업인 B사의 맥주는 깨끗한 물, 천연 안반수로 만든 맥주로 포지셔닝 전략을 변경하여 크게 성공하였대요. 딱 보니까 옛날에 1993년도의 하이트 맥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A전자가 두산전자예요.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폐수를 유출했어요. 페놀이 들어있는 폐수를 유출했는데 그 계열사인 두산전자의 계열사인 두산의 맥주 오비가 그때 시장 점유율이 거의 7, 80%, 90%까지 갔을 때인데 후발주자인 크라운이 이걸 보고 쟤네들이 폐수를 흘려버렸으니 그래, 오비 맥주 나쁜 물, 우리 좋은 물 이렇게 해서 팔면 되겠다. 그 당시까지는 물이라는 게 맥주 팔 때 우리 물 좋아해요. 이런 걸로 잘 안 했단 말이죠. 물은 그 당시에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자, 볼까요? 한번 1. 광고에 반복 노출이라는 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중립적 태도 이런 말도 없는데. 2. 기존 속성인 물에 대한 오해를 해소. 누가 오해했어요? 오해도 안 했고. 기존 속성 아니죠. 물 옛날에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맥주 먹을 때 누가 물 따져요.
지금도 물 안 따지잖아요. 그죠? 세 번째, 새로운 속성으로 물을 추가했다. 오, 이거 맞네. 그죠? 새로운 속성으로 물을 추가하여 호의적인 태도 변화. 우리 하이트 맥주는 물을 좋아해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네 번째, 기존 속성 아니라니까요. 정답은 3. 잉? 아, 이거요. 4 아니고 3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답 3이에요. 4 아니에요. 3이 맞습니다. 자,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건 다 아시죠? 구매 의사결정 과정. 여기서 앞에 소비자란 말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B2B도 있으니까. 자,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1번 뭐예요? 문제인식. 2번 정보 탐색. 3번 대안평가. 4번 구매 결정. 그 다음에 5번째 구매 후 행동이죠. 자, 앞에가 뭐예요?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이 앞에 있는 거 볼까요? 문제인식. 3번하고 4번이 문제인식이 앞에 있네. 그 다음 뭐예요? 정보탐색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행동. 정답은 4번. 자, 12번으로 갑시다. 12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무엇이냐? 광고에서 자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이미지에 의한 감정 소구를 주로 수용하고 자세한 상품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제품명을 입력하게 해서 알아보도록 안내하는 광고 기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요. 자, 어디 봅시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직접 스스로 인터넷 검색창에 스스로 고객이 입력해요.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스스로 의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의도적 노출이에요. 보통 노출이라고 하면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의도적 노출은 정보를 보고 관심을 느껴서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서서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을 정보에 이것을 바로 의도적 노출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실용적인 가구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중년부부들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고가의 가구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마케팅 관리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표적 시장을 뭐에 따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제가 이상하네. 신혼부부는 실용적인 가구, 중년부부는 고가의 가구, 중년부부는 고가의 가구를 산다? 그래서 이런 중년부부라는 표적 시장을 뭐에 따라 정의해야 되냐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신혼부부는 실용적, 중년부부는 비싼 거 사. 실용적인 거는 이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비싼 걸 산다는 걸 이 사람의 가치가 안 드러나는데 비싸게 사는 이유가 여러 개일 텐데 좋은 걸 갖고 싶어서 살 수도 있고 과시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정말 소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무슨 뭐 원래 이 정도 나이 때면 좀 이렇게 뭔가 좀 편안한 걸 원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데 볼까요?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무튼 이 문제 낸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 아니 고가의 가구에 관심을 갖는데 사회적 요인일 수도 있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어떤 보이고 싶어서 이거 사회적 요인 맞아요. 준거 집단과들과의 어떤 뭐 내 주변 친구들도 이태리 쇼파 좋은 거 샀었는데 나도 사고 싶어. 사회적 요인인데 1번도 맞아요. 2번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돈 많으면 돈 많아서 사고 싶다. 2번도 맞네. 3번 심리적 요인. 심리적으로 내가 사고 싶을 수 있지. 4번 문화적도 맞네. 문화적으로 이 나이쯤 되면 이런 거 사게 돼요. 소득 수준 뭐 이런 거나 어쨌든 나의 소셜 클래스나 이런 거 볼 때 4번도 맞아요. 냈다 맞아요. 냈다 다 맞기보다는 사실 중년부부란 말밖에 없으니까 뭐 사회적 심리적이라기보다도 개인적이나 문화적인데 정답은 4번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정말 이상한 문제예요. 그냥 뭐 이런 뭐 우리 정답 60% 맞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는 시험 지고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14번으로 갑시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소비자 자신이 소속되고 싶어하는 집단을 소속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 공부를 이론을 지금 본 사람들은 알겠네요. 준거 집단 이야기인데요. 준거 집단 중에 내가 소속되고 싶은 집단은 열망 집단, aspirational group.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되고 싶지 않은, 끼고 싶지 않은 집단을 회피 집단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반대로 소비자 자신이 속하고 싶지 않은 집단은 두 번째 회피 집단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준거 회피 아니에요. 열망 회피예요. 열망 회피 2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15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심리적 경향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이론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잘 맞출 수 있겠네요. 이걸 바로요, attitude, 즉 태도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갖잖아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어떤 나의 신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뭐 결합되어 나의 태도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결합되어 태도라는 게 생겨요. 태도는 사실 굉장히 결론적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그래서 좋아, 싫어, 선호 또는 비선호로 결론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선호가 바로 행동을 야기하는 바로 전 단계예요. 이걸 우리가 태도라고 불러요. 영어로 attitude고요. 태도를 그래서 선호라고 번역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태도입니다. 정답은 1번. 자, 16번. 탐색조사의 방법. 탐색조사는 영어로 exploratory research라고 하는데요. 탐색조사는 일종의 preliminary, 사전조사예요. 사전조사는 본조사 이전에 한다는 뜻이죠. 본조사라고 잘 말하진 않는데, 어쨌든 탐색조사와 결론적 조사를 나누어요. 그래서 탐색조사는 먼저 해보고 그 다음 결론적 조사, 세부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탐색조사는 그래서 뭔가 본격적인 조사는 안 하고 일종의 뭐 이렇게 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무슨 면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본조사에서 하는 것들은 잘 안 해요. 이를테면 설문조사 이런 거는 탐색조사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쓰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안 씁니다. 사례 분석 2차 자료로 지금 볼 수 있겠죠. 특히 2차 자료를 많이 봐요. 두 번째, 심층 면접. 또 그죠? 뭐 면접을 통해서 소수 면접을 통해서 아하,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야겠구만, 이런 걸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탐색조사는 뭐냐면 조사의 방향성,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그 가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통한 심층 면접, 아니면 사례 분석 같은 2차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질문지법 서베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베이를 하지는 않죠. 서베이는 주로 conclusive, 즉 결론적 조사를 위해 많이 쓰이죠. 4번 전문가 의견조사, 소수를 통해 소수에게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4번도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서베이 또는 퀘스처네어 같은 거는 쓰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7번. 마케팅 현상 간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1. 원인 X가 결과 Y보다 선행하여 일어나야 한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밥을 먼저 먹고 배가 부른 거죠. 당연히 밥을 먹는 게 먼저 일어나야 Y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도 일어나야죠. 동반하 일어나야죠. 2도 맞습니다. 3번. 결과 Y를 초래하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근데 빵이 있으면 안 되나?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죠.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적절히 통제해야죠. 빵은 존재하여도 그거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가를 설명하려면 빵을 먹진 않아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Z는 통제는 해야 될 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그죠? 원인의 변수는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제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했는데 빵, 콜라, 무슨 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통제를 해야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걸 설명하려면 떡하고 빵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것은 무슨 먹는다든지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밥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처럼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 문제. 시장 세분화의 기준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시장 세분화 기준 4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떤 차원에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슬쩍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성별, 라이프 스타일, 소득, 나이와 생애 주기라고 그랬어요. 성별은 나의 겉모습,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죠. 나의 뭐 활동, 관심, 의견, 뭐 이렇게 얘기하는 AIO, Activity, Interest, Opinion, 활동, 관심, 의견, 이런 나의 어떤 약간의 심리적인 면과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 성별은 겉모습이죠. 3. 소득도 나의 겉모습이죠. 4. 나이와 생애 주기도 나의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1, 3, 4는 개인적 요인이고 2는 아니에요. 정답은 2.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시장 세분화는 어떤 욕구를 가진 다양한 소비자 시장을 비슷한 사람끼리 묶은 거예요.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 묶었지만 이걸 묶는 이유는 묶기 전에 다르기 때문에 묶은 거잖아요. 그쵸? 막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다르니까 시장 세분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욕구. 자, 두 번째. 타겟팅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뭐 이래.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시장.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포지셔닝은 타겟팅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어디에 경쟁자와 구별하는 자리를 잡는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또는 마인드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다른, 두 번째는 공략할 시장, 세 번째는 마인드. 볼까요? 다른, 이질적, 맞죠? 공략할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표적 시장이고, 마인드, 마음, 뭐 1번이 비슷한데요. 자, 2번 동질적 아니라니까요. 3번 일적 맞아요. 표적 시장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표적 시장 그래도 목표 맞구나. 표적 시장. 세 번째 똑같네. 표적 시장 맞아요. 자, 이미지 소비자의 이미지에 자리를 잡아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소비자의 마인드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소비자의 마인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꽤 헷갈리게 써놨네. 3번은 헷갈리지만 아니죠. 4번은 동질적 아니라니까요. 정답은 1. 20번 문제. 다음의 시장 세분화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 중 산업재 시장의 세분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산업재 시장의 세분화. 산업재는 뭐 회사의 규모로 나눌 수도 있고 회사의 업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회사의 설립 오래된 회사냐 뭐 그런 걸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많아요. 종업원 수로 나눌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네. 그런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죠. 회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은 좀 없어요. 어디 볼까요? 규모 오케이. 행동 분석? 3번 볼까요? 행동까지는 오케이지만 행동이라는 게 회사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 많이 사고 조금 사고 말 되네. 행동까지는 되네. 근데 회사는 심리가 있나? 사람이 개인이 아니죠. 회사는 개인이 아니죠. 심리가 없어요. 정답은 3번. 확장 제품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제품에서 핵심 제품이 있고 핵심 혜택, 핵심 제품, 확장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장 제품은 오그멘티드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개선되고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아주 본 기능만 하는 제품이 아니고 거기 뭔가 얹어진 거예요. 자, AS네. 않는 것은 얹어진 거 맞죠? 본 제품이 얹어진 거 AS. 오케이. 1번은 맞고 브랜드명. 브랜드명은 기본이지. 확장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이 해당하지 않겠어. 배달. 기존 제품 배달해주면 이거 추가죠. 신용 제공. 기존 제품에 신용 제공 추가죠. AS 배달 신용 제공은 뭔가 추가된 기분인데 브랜드명은 원래 살 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2번이 아니죠. 유형 제품과 구별되는 서비스의 4가지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4가지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두 번째, 서비스는 변동한다.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세 번째, 서비스는 없어진다. 소멸한다. 그 다음, 서비스는 뭐가 있지 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4가지가 있는데 어디 볼까요? 소멸성, 소멸하죠. 서비스는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어저께 출발하는 KTX 티켓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버렸어요. 비유형성, 어떻게 형태가 없어요. 서비스는 표준화, 아니죠. 표준화가 아니고 변동성이라니까요.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리 기계처럼 제품처럼 찍어내려고 해도 스타벅스 강남점과 스타벅스 종로점의 서비스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 정답은 표준화네요. 표준화가 틀렸어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비분리성이라고도 하죠. 정답은 3번.
23번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라 제품을 분류할 때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구매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이런 얘기구나.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 구매 목적이라고 말하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소비재 분류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쇼핑 굿, 스페셜티 굿,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해서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재와 부품? 이렇게 보면 되겠네. 구매 목적이 소비냐 아니면 비즈니스냐. 그렇게 하면 되구나. 1, 2, 3은 소비재예요. 1, 2, 3은 소비재, 네 번째는 산업재라고 하는 비즈니스 관련된 제품이죠.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4번이 자기 혼자 띡 아니네요. 그죠? 정답은 4번. 24번. 소형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 자동차 회사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고급 차종을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였대요. 제품 믹스 폭의 축소, 제품 믹스 폭의 확대, 제품 라인의 상향 확장, 제품 라인의 하향 확장. 자, 어디 봅시다. 자동차다. 자동차. 자, 소형차만 판다고 했어요. 소형차만 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품 믹스라는 게, 제품 믹스의 폭이라는 게 사실상 소형차만 전문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니까 제품 믹스 폭이라는 게 그냥 그냥 하나라고 볼 수도 있네요. 소형차라는 아니야. 그렇게 보면 또 헷갈리는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소형차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소형차라는 제품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대형차라는 라인을 만들고 고급차, 대형차를 고급차라고 합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소형차 옆에 대형차를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소형차 옆에 대형차라는 새로운 라인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제품 믹스 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2번이고요. 아니면 대형차라는 새로운 라인을 생각 안 하고 자동차라고 넓은 라인을 생각한다면 소형차 위에 대형차를 놓는 거죠. 그 제품 라인의 상향 확장이라고 해도 맞겠어요. 그래서 2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에요. 문제가 이상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느냐, 제품 라인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는데 정답은 3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3번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3번만 답이 되려면 자동차라는 좀 폭넓은 라인을 상상하고 그 라인, 그 아래에 있는 소형차 라인 위로 상향으로 고급차 라인을 둔다고 생각을 할 때에만 3번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25번. 유통업체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라고도 하고 뭐 스토어 브랜드라고도 하고 뭐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리셀러 브랜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봅시다. 유통업체 브랜드는 판매점에서 정해준 브랜드예요. 즉 뭐 GS25 같은 데 가면 뭐 유어스 이런 거 있고 롯데마트 가면 초이스 L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고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봅시다. 최근 대형 소매상들의 유통업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뭐 그렇죠. 두 번째,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을 브랜드 전쟁이라고 한다.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은 브랜드 전쟁이라고 할 만해요. 근데 도매업체하고 소매업체하고 뭐 브랜드 가지고 싸울 일 있나? 뭐 좀 이상해요. 뭐 2번이 약간 좀 뭐 별로 이렇게 끌리는 문장이 아니에요. 3번. 최근 가성비 좋은 제품을 바탕으로 유통업체 브랜드가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위는 판매량이 우위란 얘기죠. 이것도 좀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4번. 도소매업자가 하청을 주어 생산된 제품에 도소매업자가 개발한 브랜드명을 부착하는 브랜드 전략이 유통업체 브랜드죠. 맞죠? 4번. 제일 찜찜하게 보여졌던 2번이 정답이 아니겠죠. 26번으로 갑시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단계로 오른 것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고 두 번째 아이디어를 걸러야죠. 후진 아이디어는 가면 안 되죠. 나쁜 아이디어는 버리고 좋은 아이디어 가야죠. 그게 두 번째 할 일이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먼저 볼까요? 마케팅 전략 개발과 사업성 분석이니까 아하 뭔가 자 그리고 제품 개발이 뒤네. 제품 개발보다 훨씬 앞이니까 아직은 마케팅 전략을 짜기 전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하 뭔지 알겠다. 바로 컨셉이에요. 아이디어 다음에 컨셉이거든요. 아이디어 만들고 아이디어 걸르고 컨셉 정하고 컨셉은 아이디어를 고객 입장에서 구체화한 것을 컨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셉트 또는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볼까요? 자원 확보 아니에요. 앞에는 아이디어 평가예요. 오호 여기 있다. 아이디어 평가 제품 컨셉. 오케이 정답은 2번. 27번 신제품 채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용이할수록 확산이 빠르다. 그렇겠죠? 기존 제품보다 상대적 이점이 클수록 확산이 빠르다. 당연하죠. 3번 제품이 복잡해도 제품 특징, 편익에 대해 전달하기 쉬울수록 확산이 빠르겠죠. 제품이 복잡해도 특징 편익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빠르겠죠. 네 번째, 소비자의 기존 신념이나 관습과의 차이가 클수록 신제품으로 여겨져서 확산이 용이하다. 소비자의 기존 신념과 차이가 크면 어색해, 불편해. 이거 전문가들은 살 수도 있겠다. 그죠? 특성을 막 좋아하는 아주 그냥 새로운 걸 좋아하는 이노베이터나 아니면 엄청 전문가들은 좋아하겠지만 확산이 용이하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정답은 4번. 제품 수명주기, 영어로 말하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1단계 도입기, 2단계 성장기, 3단계 성숙기, 4단계 쇠퇴기로 되어 있는데 볼까요? 도입기는 신제품 출시되면 시작되죠. 맞아요. 두 번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맞아요. 2번 맞고 3번 도입기는 초반이에요.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든다기보단 초반엔 무조건 적자거나 이익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엔 도입기가 뭐예요? 판매가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빵원이야 빵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있잖아요. 초기 비용은 있는데 매출이 없어? 당연히 적자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요? 유통, 개척 비용, 판촉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게 들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자, 성숙기엔 혁신 소비자? 성숙기엔 혁신 소비자 안 오죠. 혁신 소비자는 주로 도입기에 오죠.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요. 성숙기는 이익이 슬슬 빠지는 곳이죠. 자, 4번이고요. 자, 29번. 가격 전략 중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있어서 저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격 전략은 크게 신제품이라고 했으니까 또 신제품 가격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1. 초기 고가 전략 2. 초기 저가 전략이 있어요. 초기 고가 전략은 초기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고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독학사에서도 영어로 아예 스키밍이라고 그러던데요. 스키밍 전략 또는 초기 고가 전략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초기 저가 전략은 싸게 팔아서 시장에 큰 시장 점유율을 한 방에 침투하자, 한 방에 먹자 그래가지고 시장 침투 전략, 마켓 페네트레이션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야? 저가격 시장 침투 전략 또는 마켓 페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시장 침투 여기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30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격 결정이라고 했어요. 원가. 당연히 요인이죠. 비싼 걸 어떻게 싸게 팔아요. 그죠? 원가가 비싼 걸. 두 번째. 유통 경로가 엄청 길고 복잡하고 해외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이래야 되는데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죠. 세 번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가치에 따라 가격의 영향이 크죠. 업무 환경은 뭐예요? 이상하네. 아무튼 4번이 답이겠죠. 자, 31번. 95원? 요새 95원짜리 제품이 어디 있어요? 웃기네요. 그죠? 990원. 990원은 이해가 된다. 90원은 이상하네.
아무튼 9자, 5자로 된 숫자 심리를 이용한 가격 설정 방법이 있대요. 이 문제도 약간 웃기네. 9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5는 아니지. 500원이 싸 보여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미국에 오드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오드 프라이싱. 오드가 단수, 즉 홀수란 뜻이거든요. 홀수, 여기서 미국 오드 프라이싱에서 말하는 홀수는 9예요. 9. 99.99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잘 안 어울려요. 19,900원 9로 안 끝나잖아요. 19,900원 0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짝수인데.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잘 안 맞고 그냥 구자가 많이 쓰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걸요 단수 가격 정책이라고 해요. 단수는 홀수란 뜻이에요. 홀수 가격 정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홀수 짝수라고 그러지 단수랑 홀수를 단수라고 말해요,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어쨌든 단수 가격 오드 프라이싱 정답은 1.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Price elasticity of demand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낮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크게 안 바뀌어. 허허. 그럼 올려도 되겠네. 그죠? 올려도 수요가 뚝 떨어지지 않겠네. 이익을 높이려면 가격을 올리면 되겠네. 그죠? 쉽네요. 가격을 올린다.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높다. 즉 고탄력적이다. 예, 탄력적이라면 가격 올리면 안 돼요. 왜?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탄력성이 클 때는 안 되지만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낮을 때는 가격을 올려도 큰 문제 없어요. 가격을 높여야겠네. 1번. 33번. 현대차에서 소나타를 출시할 때 그랜저의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헐, 문제 이상한데? 다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출시할 때 그랜저의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죠? 이런 문제? 그럼 소나타를 출시할 때 그랜저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랜저가 더 좋으니까. 소나타가 더 나쁘니까가 답이죠. 문제가 왜 이래? 자, 고급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누구의? 소나타, 뭐 주어가 소나타니까 뭐 소나타의 고급 이미지 관리를 위해 싸게 판다, 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소나타 싸게 판다. 자, 경쟁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뭐 경쟁자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그랜저보다 싸게 팔면 경쟁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 2번도 말이 안 되고. 3번. 자기 시장 잠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 소나타를 싸게 팔면 자기 시장 잠식 현상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럼 소나타를 비싸게 팔면 자기 잠식 시장 현상이 생겨요? 소나타를 그랜저 값에 팔면 자기 시장 잠식 현상이 생겨요? 왜? 그랜저를, 잠깐만, 이 문제가 왜 이래? 자, 소나타를 그랜저보다 싸게 팔면 자기 잠식 현상을 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소나타를 출시할 때 그랜저보다 낮게 책정 안 하면 자기 시장 잠식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왜 생겨? 이 문제 이상해요. 이런 문제는 아예 무시하면 되겠네. 일관된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4번에도 답같이 보이네. 아무튼 이건 이상해요. 문제 이상한데요. 예, 정답은 3번이라는데 이건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 전달과 반응, 피드백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모형에서 발신자가 매체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발신자가 의도한 정보를 뭐한 것이나 수신자는 이를 뭐하여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글이 잘 안 읽히게 써있네. 자, 발신자가 의도한 정보를 메시지가 발신자가 의도한 정보를 메시지는
발신자가 의도한 정보를 뭐 한 것이래요. 정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마음을 글로 적는 거죠. 그죠? 자, A가 B를 사랑해. A가 B한테 A의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사랑해 라고 썼어요. 그 쓴 게 바로 메시지죠. 메시지는 그래서 마음을 글로 옮긴 거예요.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해요. 부호화라고 하죠. 그 다음 그 사랑해라는 글을 보고 편지를 보고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걸 내가 이해했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바로 디코딩이라고 해요. 해석이죠. 또는 복호라고도 하는데 자 부호화와 해독이에요. 정답은 A 1. 35번 괄호 안에 들어갈 판매 촉진선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이냐. 괄호는 일종의 가격 할인, 즉 특정 상품을 얼마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를 표시한 증서다. 쿠폰이네. 쿠폰. 그죠? 쿠폰. 반면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도장을 한 번에 찍어서 10개 마시면 11번째 커피 공짜로 준다. 이런 거는 뭐 단골 손님 우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단골 손님 우대 프로그램. 앞에는 쿠폰, 뒤에는 단골 손님 우대 프로그램. 쿠폰 프리미엄, 쿠폰 오호. 그게 바로 로열티 프로그램이죠. 정답은 2번. 36번.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점유율은 광고 예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내가 신라면이야. 또는 내가 완전 안 팔리는 라면이야. 광고 예산 신라면하고 처음 이름 모를 그 라면과 광고 예산 결정에 영향을 안 줘요? 1번 틀렸네. 그죠? 2번. 정답은 1이고요. 2. 광고 매체 선정에 있어 도달률 빈도 고려해야죠. 제품 수명 주기상의 단계는 광고 예산 결정 영향을 주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도입기에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 해야죠. 단계에 따라 다르죠. 4번. 광고 목표에는 정보 전달, 설득, 상기가 있다. 맞습니다. 광고의 목표 또는 넓게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존재를 알리기, 좋은 점을 알리기, 까먹을만 하면 알리기. 첫 번째를 inform, 두 번째를 persuade, 세 번째를 remind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정보 전달, inform, 설득, persuade, 상기, remind. 정답은 4번도 맞아요. 틀린 게 몇 번이라고요?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1번이 틀렸어요. 자, A사는 2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옛날에 70년대, 60년대에 에이비스라는 미국 렌트카 회사에서 말한 거죠. We are number 2, so we try harder. 이런 게 있었는데 뭐예요? 그때 1위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헐츠라는 그 경쟁사가 있었거든요. 우린 헐츠가 1등이야. 인정. 우린 2위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 그런 거니까 경쟁자를 생각한 포지셔닝이겠네요. 경쟁자를 생각한 포지셔닝. 정답은 1. 자, 그 다음 인적 판매는요. 퍼스널 셀링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이죠. 영업사원이 사람이 사람에게 판매하는 거. 네, 사람을 통해. 자, 와 광고. 자, 영업사원이 파는 거하고 광고가 파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광고가 훨씬,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따지면 광고가 훨씬 싸죠. 영업이 훨씬 비싼 거예요. 한 명 한 명 따지면. 물론 총비용은 모르겠지만 그건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 사람이 커질수록 광고가 적당하고, 아니 한 사람이 100만 명 만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광고를 100만 명한테 하는 건 쉽거든요. 자, 그래서요. 봅시다 한번. 자, 고객 수가 많으면 인적 판매 안 중요하고 광고가 중요하다. 맞죠? 두 번째, 제품이 복잡하면 인적 판매가 중요가 낮아진다고? 말도 안 돼. 제품이 복잡하면요, 이 제품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은 광고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인적 판매가 더 중요해요. 중요성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고객의 정보 욕구 커지면 인적 판매의 중요성 높아지죠. 그 자세히 정보 알고 싶다고 제품에 대해 누가 설명해줘요? 광고가 설명해 줄 수 있나? 못하죠.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요. 4번. 가격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때
인적 판매의 상대적 중요성 높아지죠. 맞죠? 협상하고 싶은데 광고가 협상해줘요? 사람이 있어야 협상을 하죠. 4번도 맞아요. 틀리는 거 뭐라고요? 2번. 제품이 복잡하면 인적 판매가 더 높아져요. 중요성이. 정답은 2번. 39번.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상. 시간 효용성. 중간상은 시간을 줄여주죠. 장소 효용성. 제조업자는 뭐 물건 파는 장소 없죠. 하지만 매장이라는 장소를 대주죠. 2번 맞지요. 3번 생산 효용성. 중간상이 생산하나요? 생산 효용성은 없어요. 3번은 틀렸어요. 거래의 경제성. 거래의 경제성도 담보해 주죠. 하지만 3번은 틀렸어요. 중간상은 생산 안 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마케팅 경로가 수행하는 유통 경로의 마케팅 기능 중 조성 기능. 조성이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조성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조성이라는 게요. 만들 조가 아니고 도와줄 조자예요. 우리가 그런 걸로 쓰는 게 있나? 실제로 조성 기능이라고. 자,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facilitating. 뭔가를 help, 도와주고 뭔가 encourage 해주고 뭐 어쨌든 도와주는 거예요. helping. 도와주는 거니까 본 기능이 아니다. 유통 경로의 본 기능이 아니다. 즉 유통이 뭐예요? 유통이 사고, 팔고, 교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조성 기능이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본 기능이 아닌 거. 위험 부담 기능은 본 기능 아니잖아요. 사고 파는 게 본 기능이니까 1번이 조성 기능이겠네. facilitating 기능. 정답은 1번 같네요. 2번 볼까요? 주문, 판매, 본 기능이네. 3번 계약 체결, 돈 주고 구매하고 본 기능이네. 4번 운송, 이것도 유통의 본 기능이네. 2, 3, 4는 본 기능, 1번은 보조적인 기능, 도와주는 기능, facilitating, 즉 조성 기능은 1번. 자, 지금까지 1번부터 40번까지 마케팅 2019년 문제를 독학사 마케팅 2019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